하늘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의 좁은 골목을 적시는 빗방울이 마치 음악처럼 리듬감 있게 떨어집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골목마다 가게 문을 열고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커다란 배송 트럭에서 내려지는 고기 상자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장동만의 독특한 아침 교향곡을 만들어냈죠. 만수정육점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 70이 넘은 김만수 할아버지가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을 쓸면서도 김만수의 얼굴에는 항상 푸근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아이고, 만수 씨, 이렇게 비 오는데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생선 파는 최 씨가 우산을 들고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만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야 좋은 고기를 고를 수 있지요. 오늘도 좋은 소고기 들어왔으니 점심때 한번 들러보세요. 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가게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을 맞이하는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18살 손자 김태민이 마지못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반항적인 눈빛의 고등학생 태민은 단정하게 교복을 입었지만 투박한 정육점 앞치마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태민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손질해둔 고기들을 진열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소갈비는 앞쪽에 놓고 등심은 오른쪽에 예쁘게 놔야 한다. 밖에서 청소를 마친 만수가 가게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태민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기 트레이를 옮기며 투덜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이거 해야 돼요? 친구들은 다 늦잠 자고 있을 텐데. 만수는 손자의 투정에 웃음을 지으며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다룰 때만큼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칼을 잡는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칼날이 고기를 가르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아름다웠죠. 장사는 정성이야. 손님들이 좋은 고기를 사가시면 그걸로 가족들 맛있는 식사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그분들도 행복해지는 거란다. 태민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한테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아줌마가 값 깎아달라고 했을 때 그냥 깎아주셨잖아요. 장사는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수는 손자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커다란 냉장고에서 새로 들어온 소고기를 꺼내 작업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손에 쥐고 능숙하게 지방을 발라내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잘해야지. 우리 가게가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고기 품질도 있지만 정직하게 장사했기 때문이야. 이 시장 사람들은 다 가족 같은 사이란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시장 안쪽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김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만수 아저씨, 오늘 소고기 좋은 거 들어왔어요? 아들네 가족이 저녁에 온다고 해서 육개장 끓이려고요. 만수는 손을 닦으며 냉장고에서 특별히 보관해둔 고기를 꺼냈습니다. 아줌마, 오늘 소고기 특별히 좋은 거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 근만 사시면 육개장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아실 거예요. 김 아줌마는 만수의 말에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 아저씨 말이라면 믿어요. 여기 아니면 고기 못 사요, 진짜로. 만수는 손님의 말에 겸손하게 웃으며
고기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태민의 시선이 문득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만 누구와 찍은 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정육점의 역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가게 밖으로는 시장이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봄볕이 골목을 비추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정육점은 아침부터 북적거렸고 만수는 변함없이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마장동의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의 오후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주부들이 저녁거리를 사러 모여들었고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정육점도 북적였습니다. 김만수는 쉴 새 없이 고기를 썰고 달아주며 손님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었지요. 이모, 이번에 들어온 한우는 특별히 좋아요. 갈비찜 해 먹으면 뼈에서 고기가 저절로 떨어진다니까요. 만수의 친절한 설명에 손님들은 웃으며 더 많은 고기를 사갔습니다. 만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과 손은 마치 젊은이의 것처럼 힘이 넘쳤지요. 그날 오후 시장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갑자기 깨졌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만수는 칼질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저 소라는? 태민이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 없이 칼을 내려놓고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5명의 젊은이들이 팔에 문신을 한 채 화려한 옷차림으로 떠들썩하게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아저씨, 여기 시장 장사 잘 되려면 우리 같은 젊은이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보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돈 좀 내놓으세요. 가장 앞에 선 젊은이가 떡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지요. 떡집 주인 이상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보업이? 우린 그런 거 없어. 가게 운영하기도 힘든데 돈 줄 형편 안 돼. 젊은이는 웃음을 거두고 갑자기 떡집 주인의 앞치마를 잡아챘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부탁하는데 장사하려면 규칙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떡집 주인의 얼굴에 가벼운 손찌검이 날아갔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떡집 주인은 뺨을 붙잡고 분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저항은 하지 못했지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최영숙 아주머니는 공포에 질려 급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기 얼마면 될까요? 젊은이들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역시 현명하시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만수는 골목 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태민이 할아버지 옆에 와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양아치들 좀 보세요. 누군가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나서서 쫓아내야죠.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민아, 가만히 있어. 싸움은 나쁜 거야. 저런 일은 경찰에 맡겨야 해. 경찰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저 인간들은 이미 다 털어갔을 텐데요.
할아버지, 너무 약하시잖아요. 태민의 말에 만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졌지요. 만수는 태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엔 싸움보다 중요한 게 많단다. 지금은 우리 손님들을 먼저 챙겨야지. 가게로 돌아온 만수는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칼을 쥐는 순간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고기를 가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지요. 태미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이 태민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눈빛이 지금 할아버지의 눈빛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눈은 힘과 자신감으로 가득했지요. 며칠 동안 양아치들은 마장동 시장의 상인들을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보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위협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시장은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고 상인들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게 손님을 대했고 최상의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시장 골목을 살피고 있었고 양아치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약하신가 봐요. 태민의 말에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함과 약함은 주먹에 있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참는 것이 더 강한 거야. 그날 저녁 만수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오래된 목재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다음 날 양아치들의 그림자가 점점 만수정육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태미는 할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취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양아치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장동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장동 시장은 오전부터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지요. 하지만 표면적인 활기 아래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양아치들의 존재는 이제 시장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누구도 그들의 다음 타겟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수정육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김만수는 묵묵히 고기를 썰고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가끔씩 가게 입구를 향했고 골목 끝을 살피는 모습이었지요. 아저씨, 그 양아치들 오늘도 온다면서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채소가게 주인이 고기를 사러 오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우리 모두의 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태미는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돌아와서 앞치마를 두르며 할아버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 양아치들 온대요? 만수는 대답 대신 고기를 손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태미는 답답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가게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만수정육점 앞을 지나가던 손님들은 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건장한 체격에 거만한 태도를 지닌 남자가 서 있었지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른 양아치들과는 달리 조금 더 정돈된 차림새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게 누구야? 태민이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양아치 대장인 것 같구나. 양아치들은 시장 상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한 가게씩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돈을 내놓았고 일부는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국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아치 대장 박철구의 눈빛이 점점 만수정육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기가 만수정육점이라고? 가장 오래된 가게라던데. 철구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정육점 앞으로 다가왔고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은 급히 물건을 사고 나갔고 곧 가게 안에는 만수와 태민 그리고 양아치들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정육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철구는 공손한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만수는 고기를 썰던 손을 멈추지 않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아니면 가게에서 나가. 바빠. 철구는 만수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시장에서 우리말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돈 좀 내놔요. 장사 잘 되게 지켜드릴게요. 만수는 여전히 고기를 손질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정확했고 칼날이 고기를 가르는 소리만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철구는 무시당하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내 말 들리세요? 아니면 귀가 안 들리시나? 철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태민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놈들 쫓아내요. 왜 가만히 계세요? 만수는 태민에게 손짓하며 뒤로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철구는 태민을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곧 다시 만수에게 집중했습니다. 보호비는 주변 가게들보다 좀 더 받아야겠네요. 이 가게가 제일 잘 된다면서요? 만수는 마침내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닦았습니다. 그는 철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어. 양아치들 때문에 문 닫은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철구는 만수의 단호한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만수의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구의 부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태민은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몸을 움직였지만 만수의 손짓에 멈춰섰습니다. 만수는 철구의 손을 잡은 채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면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분명했습니다. 철구는 그런 만수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고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형, 손 놓고 튀자. 갑자기 철구의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마른 체격에 겁먹은 표정의 젊은이가 철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냥 가요. 이 할아버지, 그 김만수예요. 철구는 부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그냥 노인네잖아. 뭐가 무서워? 그 순간 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만수는 철구의 팔을 잡아 단숨에 공중으로 돌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철구는 바닥에 엎어진 채 신음했고 부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입을 가리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철구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시장에서 장난치지 마. 여기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과 힘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태미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와 지금의 할아버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마장동 전설의 주먹 김만수라고? 모르는 사람이 간첩이라던 그 사내? 시장은 순식간에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육점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철구는 바닥에 엎어진 채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가게 문 쪽으로 물러섰고 마른 체격의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형, 이분이 그 김만수라니까. 마장동 전설의 주먹이라고. 젊었을 때 이 동네를 완전히 주름잡았던. 철구는 비웃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등에 통증이 느껴지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이 늙은이가 뭘. 만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 채 칼을 들어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단호했으며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지요. 나가.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도 하지 마. 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철구는 자존심이 상한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갑자기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떡집 아저씨 이상철, 반찬 가게 아주머니 최영숙, 채소 가게 주인, 생선 파는 최 씨.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존경심과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김만수? 정말 그 전설의 주먹 김만수 맞아?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냥 고기 파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상인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 김만수가 우리 시장에 있었다니. 20년 전 마장동을 완전히 평정했다는 그 사람이었어?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철구와 그의 부하들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쫄따구라 불리는 마른 체격의 젊은이가 철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서울 동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싸움꾼이었대요. 도장 5개를 혼자서 때려 부수고 조직폭력배들도 김만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피했다는. 철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않겠습니다. 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 철구와 부하들은 곧장 가게를 빠져나갔고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태미는 할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의문이 가득했지요.
할아버지, 정말 그 전설의 주먹이었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만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태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얘기란다. 싸움은 나쁜 거야. 내가 항상 내게 가르쳐온 대로. 하지만 태민의 눈은 이제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방금 그 동작은 완전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떡집 주인 이상철이 가게로 들어와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수 형, 왜 이제야 나선 거야? 양아치들이 시장을 괴롭힌 지 며칠이나 됐는데.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야. 말로 해결되길 바랐지. 최영숙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수 씨, 정말 그 전설의 주먹이었어요? 너무 무서워 보이던데. 만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시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젊은 시절의 실수였어.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야. 상인들은 만수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태민은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만수의 비밀이 드러난 이상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민은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보니 그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바로 할아버지였고 그 옆에는 아마도 할머니였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오래된 도장 간판이 보였지요. 이거 할아버지 젊었을 때 맞네. 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 도장을 차렸을 때야. 내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요? 할머니도 무술을 했어요? 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내 할머니는 내가 주먹을 접고 정육점을 차리게 해준 사람이란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해라라고 말했지. 태민은 감동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정육점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한 것이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장동 시장의 만수정육점 할아버지가 바로 그 전설의 주먹 김만수라는 이야기가 시장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만수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두려움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만수 형, 생각해보니 30년 전에 형 싸움하는 거 한 번 본 적 있어. 완전 전설이었지. 생선 가게 최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그냥 고기나 열심히 팔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만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를 시장의 수호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아치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태민은 할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칼을 다루는 솜씨, 정확한 손놀림, 그리고 무거운 고기를 들어올리는 강인한 팔의 힘. 이제 보니 모든 것이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련된 무술인의 몸짓이었지요. 할아버지,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지.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민아, 싸움은 나쁜 거라고 했잖니.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늘 싸우셨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최후의 수단이었지. 항상 말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고 이전과는 다른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반항적이던 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장동 시장은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김만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의 전설적인 과거에 대한 소문이 시장 곳곳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만수가 젊은 시절 혼자서 조직폭력배 10명을 물리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동부 지역의 도장들을 모두 제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그 어딘가에 있었지만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어 갔습니다. 만수 정육점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고기를 사러 온 손님이었지만 대부분은 그 전설의 주먹 김만수를 직접 보기 위해 온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만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수 씨, 정말 그 전설의 김만수 맞아요? 제 아버지가 옛날에 당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젊은 남성 손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젊은 시절의 일이에요. 지금은 고기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태미는 할아버지 옆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도와주며 새로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태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에 나왔고 할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칼놀림, 무거운 고기를 드는 방식, 몸을 움직이는 자세,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면서도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완전 유명 인사 됐네요.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단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그때 떡집 주인 이상철이 만수정육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쁨과 존경심이 묻어났지요. 만수 형, 왜 이제야 나선 거야? 양아치들이 시장을 괴롭힌 지 며칠이나 됐는데.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들이 물러나길 바랐던 거야. 이상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만수 형이야. 젊었을 때부터 그런 원칙이 있었지. 그런데도 싸움은 최고였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미는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젊었을 때 알았어요? 이상철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30년 전 내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 누구도 감히 만수 형에게 덤비지 못했어. 하지만 가장 대단한 건 내 할아버지가 약한 사람들을 항상 도왔다는 거야.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았지. 만수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해, 상철아. 그건 다 옛날 얘기야. 반찬 가게 아주머니 최영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반은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반은 두려움이 묻어났지요. 만수 씨, 정말 감사해요. 양아치들 덕분에 장사도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좀 무서웠어요. 만수 씨가 그런 분이었다니. 만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최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그 김만수입니다. 수십 년간 이 시장에서 고기를 팔아온 그 사람이에요. 예전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영숙은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태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내가 싸움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란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거든. 내 할머니는 내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했지. 그래서 이 정육점을 시작한 거야. 태미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와 현재가 이제야 연결되는 것 같았지요.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에서 젊은 할아버지의 눈빛은 강렬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미소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만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일부는 그에게 가벼운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떡집에서는 특별한 떡을 가져왔고 과일 가게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채소 가게에서는 좋은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만수는 이런 관심이 쑥스러웠지만 상인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수 형, 덕분에 우리 시장이 평화로워졌어요. 양아치들이 감히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거예요. 상인들은 기뻐했지만 만수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은 후 태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민아, 세상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저 양아치들이 완전히 물러선 것 같지는 않구나. 태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지게 쫓아냈잖아요. 만수는 골목 끝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늑대 한 마리를 쫓아내면 더 큰 늑대가 올 수도 있단다. 마장동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양아치들은 감히 얼씬도 못했고 상인들은 김만수 할아버지 덕에 살았다며 단합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지만 이제 상인들은 그를 시장의 수호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미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반항적이던 그의 태도는 점점 누그러들었고 할아버지의 일을 돕는데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만수는 웃으며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민아, 멋진 사람이 되는 건 주먹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란다. 내가 그동안 반항적이었던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진짜 힘을 찾아야 할 때야. 어느 날 만수는 태민에게 칼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민의 손을 잡고 칼을 올바르게 쥐는 법, 고기의 결을 읽는 법, 정확하게 자르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태민아, 주먹보다 칼이 더 중요해.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해야지. 태민은 진지하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지요. 하지만 만수의 걱정대로 시장 골목 끝에서는 새로운 양아치 무리가 슬쩍 엿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구를 내쫓은 소문을 들은 더 큰 세력이 마장동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이를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태민아, 고기 더 썰어야 해.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구나. 만수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태민에게 보이지 않게 애써 감추었습니다. 시장의 평화는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마장동 시장은 김만수의 활약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시장 골목은 다시 활기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전처럼 활발한 흥정과 웃음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양아치들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시장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정육점은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사러 오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김만수를 직접 보거나 인사를 나누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만수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수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싱싱한 나물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평화로워야 다들 장사가 잘 되지요. 태미는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게로 달려와 할아버지를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항적이던 그의 태도는 크게 누그러들었고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태민이 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고기를 자르려 했습니다. 만수는 손자의 자세를 살피며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그래, 태민아. 하지만 칼은 좀 더 단단히 잡고 각도를 조금만 낮추면 더 좋겠구나. 고기의 결을 읽는 게 중요해. 태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의 칼질은 아직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만수는 그런 태민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약한 사람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만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태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태민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기쁘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떡집 주인 이상철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만수 형, 큰일 났어요. 아까 시장 입구에서 새로운 양아치들이 보였다고 하네요.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이 온 것 같아요. 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철구 녀석이 더 큰 세력을 끌고 왔나 보구나. 태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떡할 거예요? 또 싸우실 건가요? 만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구나. 그는 이상철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철 씨, 시장 상인들을 모아주세요. 모두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후 만수정육점은 시장 상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떡집 주인 이상철, 반찬 가게 최영숙, 채소 가게 주인, 생선 파는 최 씨 등 3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불안과 걱정이 묻어났지요. 만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양아치들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철구 녀석을 쫓아냈지만 그보다 더 큰 세력이 온 것 같네요. 상인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만수 씨, 또 싸워주실 거죠?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싸워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다른 상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합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 여러 사람이 뭉쳤을 때의 힘이 더 큽니다.
시장 입구에 교대로 상인들이 지키고 만약 양아치들이 오면 모두가 함께 대응하는 겁니다.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두려움이 묻어난 표정이었고 일부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 형, 우리가 어떻게 양아치들에게 맞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단합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씩 위협해서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서 있다면 그들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최영숙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만수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왜 겁먹고 있어야 하나요? 이 시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지켜야지. 그녀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동의의 표시를 했고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형이 우리 지켜줬으니 이번엔 우리도 함께 싸워야지. 이상철의 말에 상인들이 힘차게 호응했습니다. 만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미는 할아버지 옆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상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를 교대로 지키기로 하고 비상시에는 호루라기를 불어 모두를 모이게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맡을 역할을 나누고 서로 연락할 방법을 정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장동 시장 상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후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문을 닫은 후 태민과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태민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상인들만으로 양아치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단합된 힘은 어떤 폭력보다 강하단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양아치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시장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터전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지. 태미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지혜에 새롭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지요. 다음 날부터 마장동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입구에 교대로 서서 지켰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가게만 신경 쓰던 상인들이 이제는 시장 전체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협동심과 단결력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았지만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정육점 주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시장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상인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고 존경했습니다. 만수는 그런 관심이 쑥스러웠지만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내심 기뻤습니다. 태민아, 주먹보다 칼이 더 중요해.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해야지. 만수는 태민에게 칼질을 가르치며 웃었습니다. 태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칼놀림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고 고기를 다루는 솜씨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골목 끝에서 새로운 양아치 무리가 슬쩍 엿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를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며 태민아, 고기 더 썰어라며 평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마장동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양아치들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상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수의 전설은 시장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공동체 의식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고기를 파는 전설의 주먹 김만수가 있었습니다. 마장동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분주함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진열하는 동시에 시장 입구를 번갈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떡집 이상철은 커다란 주걱을 허리에 찾고 반찬 가게 최영숙은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최 씨는 커다란 목소리로 다른 상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있었지요. 만수정육점에서는 김만수와 태민이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거운 고기 덩어리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며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양아치들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태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예전의 반항적인 고등학생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양아치들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수는 칼을 숫돌에 갈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싸움은 내가 할게.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맞설 거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시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상인들은 약속한 대로 각자의 위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으며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가게 좀 봐줘. 곧 돌아올게. 만수가 시장 입구로 향하자 상인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1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난번에 쫓겨났던 철구도 있었고 그보다 더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차가운 눈빛과 단단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나왔군. 내 이름은 강대성이야. 철구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 만수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원하나? 강대성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장의 평화를 원해. 물론 그 대가로 약간의 보호비가 필요하겠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내가 발을 들릴 곳이 아니야. 돌아가. 강대성은 웃음을 멈추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혼자서 우리 모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전설이었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이잖아. 그때 만수의 뒤로 상인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이상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만수 형이 우리 지켰으니 이번엔 우리 차례야. 상인들은 각자 들고 있던 도구주걱, 빗자루, 바가지 등을 들고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대성과 그의 일행은 의외의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수는 싸움은 내가 할게라며 나서려 했지만 상인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최영숙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우리 차례예요. 김만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단합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시장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양아치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여긴 김만수 할아버지의 시장이에요. 꺼져. 그녀의 외침에 다른 상인들도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상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나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당하지 않을 거야. 채소가게 주인, 생선 파는 최 씨, 그리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서로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강대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상인들이 함께 맞서고 있었으니까요. 상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고 양아치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하려 했지만 상인들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대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철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쉬운 일이라면서. 철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대성은 이를 악물고 상인들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엔 봐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양아치들은 시장을 떠났습니다. 상인들은 잠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허허, 다들 강해졌네. 그의 말에 상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수 형 덕분이에요. 형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태민은 가게에서 뛰어나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시장이 할아버지 덕에 단단해졌어요. 만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모두가 함께 이룬 거야.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상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만수정육점 앞에서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술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은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와 정육점 앞 골목에 놓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철이 소주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만수 형, 우리 수호자야. 만수 형 건배. 모든 상인들이 잔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만수 형, 만수 형. 만수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오래된 싸움꾼일 뿐이야. 진짜 영웅은 바로 여러분이야.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 일어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지. 상인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만수의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민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오랫동안 서로 깊이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사 관계를 넘어 진정한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만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만수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진정한 강함은 사람들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였어.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는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야. 내가 주먹을 접고 정육점을 열게 해준 사람이지. 싸움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라라고 말했어. 태민은 사진 속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셨네요. 만수는 손자와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장 골목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양아치들의 위협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장동 시장은 평소보다 더 일찍 깨어났습니다. 상인들은 어제의 승리로 기분이 좋았고, 시장은 오랜만에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손님들도 상인들의 밝은 기운에 덩달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만수정육점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김만수는 작업대 앞에 서서 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고, 태미는 앞치마를 단정하게 입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먼저 생갈비 손질할까요? 어제 송 아저씨가 생갈비 예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태민의 말에 만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태민은 이제 가게 일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고 고기를 다루는 솜씨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지요. 그래, 태민아.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구나. 칼질 정말 많이 늘었어. 태민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생갈비를 꺼내 작업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아직 할아버지만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태민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칼질 잘했지? 태민이 자신 있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어. 이제 곧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채소 가게를 하는 박 씨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만수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고기 있나요? 만수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한우 등심이 특별히 좋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박 씨는 만수가 내민 고기를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만수 씨가 고르는 고기는 다르네요. 이거 한 금만 주세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거든요. 만수는 능숙하게 고기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대접하시면 칭찬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건 특별히 좋은 부위니까요. 박 씨는 고기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만수 씨, 양아치들이 다시 올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만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누구도 이 시장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박 씨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만수 씨 덕분에 우리 모두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시장 지켜주세요. 그의 말에 만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뭐려, 다들 같이 한 거지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만수정육점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모두 만수에게 인사를 건네며 반가워했습니다. 만수는 여느 때와 같이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행복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고기 좋은 거 나왔다. 만수의 친숙한 외침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그의 가게로 몰려들었고 태미는 할아버지를 도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점점 더 완벽해졌고 가게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태미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장에 양아치들이 다시는 안 올까요? 만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들이 다시 올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야. 이제 시장은 하나가 되었고
함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태민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떡집 주인 이상철과 반찬 가게 최영숙이 함께 만수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게에서 만든 음식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만수 형, 이거 우리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형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으니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만수는 그들의 선물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고맙지만 이럴 필요 없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잖아. 최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그들이 선물한 음식을 태민과 함께 맛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연대는 이제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젊은 남성이 만수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김만수 할아버지 맞으세요? 전설이라고 들었는데요. 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고기 파는 노인네예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남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박진호라고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할아버지의 도장에서 수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호? 그 꼬마가 벌써 자식을 이만큼 키웠단 말이야? 젊은 남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저한테 꼭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멀리 살고 계셔서 직접 오지 못하셨지만 항상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만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가 참 오랜만이구나. 내 아버지는 내 제자 중에서도 특별했어. 정직하고 성실했지. 젊은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무술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허, 그냥 고기나 파는 노인네한테 무슨 가르침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에게 내 안부 전해줘.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젊은 남성이 떠난 후 만수와 태민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태민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만수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지. 젊었을 때는 도장을 운영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지금 내 삶이 더 행복하단다. 태민은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요. 만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태민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시장 상인들을 불러 모았고 곧 만수와 태민,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함께 만수정육점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태민의 구호에 맞춰 모두가 웃었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태민은 다음 날 그 사진을 인화해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옆에 새로운 컬러 사진이 걸린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듯 했습니다. 만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후
만수정육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만수는 고기 좋은 거 나왔다. 라며 손님을 맞고 태미는 할아버지, 나 칼질 잘했지? 라며 웃었습니다. 상인들은 만수에게 고기를 주문하며 할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지켜줘요. 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다들 같이 한 거지요. 시장 골목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만수의 칼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미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상인들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장동 시장은 다시 한번 활기와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만수는 벽에 걸린 두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다른 하나는 지금의 자신과 태민,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만수는 두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친절이 제일 센 주먹이지.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전설적인 주먹 김만수는 이제 마장동 시장의 친절한 정육점 할아버지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태민과 함께 상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마장동 시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고기를 파는 전설의 주먹 김만수가 있었습니다.